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회입니다. 성장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던 성장 중심주의 시대에서 개발이 최고였습니다. 구봉지구에 들어서는 도시개발사업, 다른 이름으로 하면 유니온스퀘어 자리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중도위의 구봉지구 개발사업, 그린벨트 해제안 부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정 교수님부터. 예, 충남대학교 정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장님. 예, 대정경실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민들의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었죠. 유니온스퀘어 자리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중도의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제 해제를 전제로 한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우려 쪽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국토부의 그 그린벨트 해제안 부결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처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중도위가 사업의 타당성, 특히 사업의 어떤 공익성, 공공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요. 대전시가 그동안 좀 무리하게 추진했던 유니온스퀘어 조성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가 너무나 큰 장밋빛 어떤 그 비전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이해관계에 있는 그 그룹들, 그러니까 지역민, 그 주변 지역민이나 상인들 뭐 이런 사이의 어떤 갈등들이 이제 조장이 되면서 지역의 갈등만 남아 있는 형태로 좀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중도위에서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절차적으로 이 그린벨트를 그 해제하고 나서 감정 평가를 거치고 나서 그것을 지금 특정 대기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에 이걸 매각하게 되면 막대한 차익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특정 그 재벌 그룹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중도위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그런 것인 것 같고, 또 지역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시민적 합의와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중도위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개혁 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별도로 이 문제는 통과하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일부 시민들은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 나름 기대도 했었죠. 그래서 부동산 상승, 지가 상승 효과도 나름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무산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물론 그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겠지만 이해관계인들, 이분들의 실망, 또 한쪽에서는 무산된 데 따라서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나름대로 안도를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또 두 가지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사실은 민선 4기부터 추진이 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더구만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 얘기는 민선 4기의 추진 내용하고 민선 5기 추진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 교수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아마 민선 4기 박성효 시장 임기 말년에 소위 프리미엄 아울렛몰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죠. 그 당시에 거론되었던 외국 투자 기업이 소위 사이먼 그룹이라고 해서 신세계와 사이먼 그룹이 합작해서 소위 프리미엄 아울렛몰을 만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이후에 민선 5기로 넘어오면서 사실 선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연몽철 시장은 이 프리미엄 아울렛몰을 반대했었죠. 이것이 지역 상권에 많은 그 불이익을 준다 하는 그런 관점에 반대를 했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또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반대했던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 이것을 조금 변형 확장을 시켜가지고 소위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 여기에는 프리미엄 아울렛몰 이외에도 뭐 3D 영화관이라든지 다른 레크레이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첨가해서 하겠다면서 이런 복합 쇼핑몰이라 하는 식으로 바꿨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유니온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업태 개념이 좀 확장됐고 그걸 통해서 제 개인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바로 지역 상권과 상당히 충돌할 수 있는 업종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선 4기 때 추진했던 거 5기 때 추진했던 것은 상당한 정도 이런 지역 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니온스퀘어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합니다만 구체적인 그 사업이 이제 규모로 보면 이제 관저동 지구 한 70만 제곱미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중에 한 20만 제곱미터를 유니온스퀘어가 쓰겠다. 그리고 유니온스퀘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영위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의 어떤 레저 시설들이요, 빙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예. 레저 시설들이 일부가 들어가고요. 일부가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라 해서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매장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또 대전 최대의 먹거리 단지도 조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크게 대별하면 의류 상가와 음식점 뭐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에 일부의 어떤 레저 시설들이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니온스퀘어 사업의 그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제 중도부에서는 대기업 특혜다, 공익을 저해한다는 당초 그린벨트 취지 목적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였었고, 근데 경실련에서는 그 바로 직전에 지역 소상공인들과 같이 이제 반대 시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반대 성명도 내시고 또 추진 주체 중에 하나인 대전시에서는 일자리가 2만 2천 개 정도 창출이 되고 경제 파급 효과가 3조 원대다. 3조 457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현재는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추진 여부는 뭐 시민들과 또 아니면 추진 주체들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니온스퀘어 사업의 현황, 실상을 좀 정확히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경실련에서 지역 소상공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같이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니온스퀘어 사업 내용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유니온스퀘어 사업의 핵심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울렛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 레저 시설이든지 이런 스포츠 관련 시설들을 이제 들여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명품이란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분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 해외 명품이었을 경우는 뭐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브랜드만을 가지고서 지역의 유니온스퀘어의 아울렛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특히 신세계뿐만이 아니고 롯데, 최근에는 이제 현대까지도 이제 이 아울렛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런 그 대기업들이 전국에 한 2, 3년 내에 한 80개 정도를 그 아울렛 매장을 이제 진출을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거기서 명품을 전부 그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일반 브랜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일반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국내 브랜드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의 기존의 중소상권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 충돌로 인한 피해는 지역의 중소상인들한테 그대로 돌아가지 않겠냐. 일부에서 이제 낙수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해가지고 일부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 주변에. 근데 낙수 효과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천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 측에서 주장했던 기존의 어떤 의료 중소상가들이 거의 도산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결국 우리 지역도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피해는 1차적으로는 그 의료 상인들이지만은 그것이 계속 확산되면서 결국은 시민 전체의 어떤 그 문제로 다가오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고용 창출을 한다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민간과 정부와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국가나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튼튼하다면 굳이 이렇게 민자 유치를 하지 않아도 뭐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재정 부족,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이제 민자 유치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민자 유치에는 어떤 또 대가가 따라야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득이한 측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발표한 22,000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3조 원대 지역경제 파급 효과 뭐 이런 것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 매번 지적되는 겁니다만,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런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할 때 이런 경제 파급 효과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고용 효과 또 뭐 간접 경제 효과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 다 이것이 과장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 이 사업의 타당성을 그냥 억지로 꿰맞춰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많이 봅니다. 뭐 이번 역시 마찬가지도 2만 개 일자리 창출 또 뭐 3조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라는 것도 대단히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 논의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처장님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금 유니온스퀘어 중에 중심 시설은 이제 아울렛몰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아울렛몰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6개월 미국 갔다 얼마 전에 왔는데, 이번에서도 또 제가 두 군데 일부러 프리미엄 아울렛몰을 또 봤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이 그래가지고 제가 미시간에 있었는데, 미시간에 버치런이라는 데 가서 직접 보고 또 뭐 물건도 사오기도 하고, 플로리다의 그 올랜도 가서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프리미엄 아울렛몰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는 고유명사예요. 이게 지금 보통명사로 쓰이고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만드는 명품 아울렛몰이거든요. 이거. 근데 상호구만요. 하나 상호입니다. 예. 원래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한 60 서너 개밖에 없어요. 각 그리고는 이제 외국에는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정도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와서는 이제 좀 풀려가지고 지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몰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되고 있지만, 원래는 그 사이먼 그룹이 만들어낸 그 하나의 고유 형태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거기 가게 되면은 아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많이 있고, 대개 교외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거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시설로서 실제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만, 아주 대규모 그 이런 단층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 주위에 그 큰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관광도 하고 오락도 즐기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여주에 들어왔고요, 2호점이 이제 파주에 들어왔고 3호점이 지금 부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몰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프리미엄 아울렛몰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아울렛이라고 하지만 규모라든지 예. 업종이라든지 예.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원래 대전에 들어오기로 한 프리미엄 아울렛몰 자체가 지금 사이먼 그룹이 투자를 꺼려 한다는 얘기를 그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세계하고 사이먼 그룹이 합작회사를 만들어 지금 말씀드린 여주, 파주, 부산은 소위 신세계, 사이먼 그룹이 공동 투자해서 만든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유니온스퀘어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게 되면 내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변질돼 가지고 말은 프리미엄 아울렛몰을 하지만 실제 들어온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그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신세계가 독자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필요하면 적당히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런 쪽 내용이고, 미국 내에서도 한 여기서 60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업태이기 때문에 실제 과연 이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프리미엄 아울렛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런 얘기를 주장합니다만은, 대전이 간 여러 가지 지역적 위치를 본다 하더라도, 더구나 프리미엄 아울렛몰 자체는 이 광역 상권을 커버하는 겁니다.
지금 미시간이라는 주가 우리나라보다 남북 합친보다 더 크거든요. 거기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거를 또 플로리다 올랜도 같은 경우는 거기 디즈니 월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그런 장소에 만들어진 걸 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광역 상권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대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전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이외의 경기도나 그다음에 경북이나 전북을 커버할 정도의 이런 원래 업테크에 맞는 그런 게 들어온다 한다면 저는 지역 상권과 충돌이 상당히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약간 조금 나은 아울렛몰 정도가 들어온다 한다면 이거는 지금 이천 같은 경우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지역 상권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제가 언론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에서 사이먼 그룹이 운영하는 정도의 프리미엄 아울렛몰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 상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금 말하는 광역 상권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유니온스퀘어 들어오는 그런 정도 시설 가지고는 거기 더구나 뭐 먹거리 시설이 들어온다라든지 뭐 어떤 놀이시설이 들어온 이런 경우는 원래 생각하는 프리미엄 아울렛몰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일반 쇼핑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역 상권에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지금 정 교수님 말씀은 우려되는 점이 이제 규모나 그 업종의 배분에서 지역 상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규모가 그 정도면 이런 우려를 또 경실련에서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러한 대규모 사업, 특히 민자 유치 과정에서는 이제 그 추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된다. 뭐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 추진 과정에서 시민적 합의나 공론화가 매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당초 추진 과정에 뭐 경실련이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은 아닙니다만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런 그 시민적 합의 과정 속에 저희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 없고요. 물론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했던 것들은 이제 뭐 그것도 참여의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될 때는 사실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어떤 그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거의 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 대전시가 중도위에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고 올려서요. 1차 부결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요번에 이제 부결됐는데 2차로 올리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공청회를 처음 했다는 거죠. 그것도 중도위 쪽에서 국토부 쪽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청회 한번 개최 않고 올리냐 하니까 그 지역민들을 주로 동원해 가지고 공청회를 이제 개최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어떤 여론의 그 수렴이다. 시민적 합의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형식 요건을 충족시켰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차로 이미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들을 그 중앙부처에서 지적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어떤 시민적 합의를 얼마나 그 무시하고 가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꼭 이 사업뿐이 아니고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민선 5기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우리가 롯데 테마파크 관련돼서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또 뭐 작년 어떤 과학 비즈니스 벨트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충분한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는데 저는 이런 시의 이런 어떤 일방적인 독주도 굉장히 문제라고 제일 큰 문제죠. 또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요새 대전시 의회는 뭐 하는 기관인가 하는 생각을 조금 논의가 벗어납니다만은 그 걱정을 또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선거 국면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전시 전현직 의장이 특정 선거 후보에 지금 선거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선대 본부장이나 뭐 대책위원장을 맡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대전이 굉장히 이제 해결의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전시의 독주나 독선을 견제하고 이걸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기업 특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도의 부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토지 공급 특혜인가 아닌가 뭐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처장님이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일단 뭐 시에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 개발해서
감정 평가를 받고 그 감정 평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그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이제 개발 사업이 들어갔을 때 토지 가격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차액이 엄청난 규모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막말로 얘기하면은 사업에 망해도 땅값으로 복구하고 남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신세계를 지금 외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그 기업 하나,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몇만 불만 투자해도 그건 외자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외자 유치라 이게 외자 유치 사업인데 어떻게 이상한 거는 신세계 이름밖에 안 나거든요. 신세계가 근데 외자를 충족하는 그런 또 기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롯데를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도 외자이기 때문에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세계도 이번에 이제 그 외자라는 이유로 수익 계약을 한 데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외국인 기업 투자 기업이라고 하는 정의가 주주의 구성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뭐 자본금의 비율. 자본금의 비율일 텐데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엄격 규정해 놓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분만 투자를 하더라도 외투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혜 시비 같은 경우는 뭐 대전시는 아니라 하지만 어쨌든 중도위 부결 사유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와 유사하게 하남시의 사례를 보게 되면 대전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어떤 아주 좀 조금 이 순서를 이제 아주 그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자를 미리 결정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제한 이후에 엄청난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혜 시비에 상당히 많이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었고, 물론 하남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거기에 상업지구를 한 17% 정도만 배정을 했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린벨트의 3분의 1 정도를 지금 특정한 상업시설로 지금 간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혜 시비는 당연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위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4년 근 6년 정도 민선 4기에서 5기까지 추진한 그 기간, 그동안 들였던 노력이나 비용도 있을 테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격이 됐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도로 어미타불이 되면서 갈등만 확산시키는 그런 그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뭐 근절되긴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글쎄요, 뭐 행정력의 낭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한 6년, 7년 이렇게 지금 오는 건데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중간에 부결도 됐었고, 또 추진해가다가 또 부결됐고, 그런데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결이 두 차례 되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반발들이 있다면은, 도대체 어떤 반발들이 있고,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다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추진한다, 내용만 조금 바꿔서 다시 추진한다는 건데요. 그런 과정보다는 지역민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속에서 논의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이런 결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과 같은 또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떤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정 교수님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셨다는 거죠. 특히 행정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최근에 화제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행정 낭비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적 효율성 저해나 이제
문제점 야기가 많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점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지금 효율이라는 개념을 좀 좁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빨리빨리 빨리빨리 일을 좀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과를 내겠다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민간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효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좁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더 큰 가치가 굉장히 많아서 공평성이나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유효성이라는 관점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좁은 의미에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이와 같이 이런 지역사회 반발을 가져오고 또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중앙정부에서 이런 거부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사실은 더 크게 본다 한다면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지역사회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일반 민간 사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오너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런 지금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인은 시민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이나 집행부 같은 경우는 고용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실제 시민의 어떤 갈등을 가져오고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특히 이런 공공행정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묶어서 효율성을 사회적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려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시간이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이런저런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어요.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향후 보완점이나 개선점 아니면 뭐 추진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그 특혜 시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는 뭐 공모로 간다든지 시험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면 특혜 시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대전시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이런 방안이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적절한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왜 이렇게 중도에서 부결됐나는 그 이유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자리 같은 경우 대전시에 책임에 있는 당국자가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서로 간에 이런 소통이 좋은 자리가 될 텐데 저희끼리만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끼리 논의하는 것도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 점은 제가 좀 변명 좀 해야겠는데요. 이제 이 사업이 외투 사업이라고 해서 기획관리실하고도 제가 접촉을 해봤는데 아직은 도시주택국에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것은 경제국 사업이라고 해서 경제국하고 해보니까 거기도 또 아직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뭐 이런 식의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모시게 못했습니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이제 뭐 전형적인 지금 뭐 대통령도 지적하는 칸막이 행정의 그 사례이고요.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처장님하고 또 대전시의 담당 국장하고 몇 년 전에 토론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예, 했었죠. 그런데 아직도 어떤 부서가 이걸 맡을지를 모른다 하는 자체가 정말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얘기이고 어쨌든 이 지금 방식으로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 놓고 나서 MOU를 맺어 놓고 나서 그 기업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식이 아니고 이거는 만약 공무식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기업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가 주체가 돼서 시형 개발,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특정 기업에게 이런 만약 시세 차익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장기 임대를 준다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전문가들과 논의해보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신세계라는 거대한 공룡 재벌 그룹한테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이 불식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도 계속 갈등을 가져올 것이고 또 중앙 정부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민선 6기에 들어가서는 이런 시민 단체와 충분한 소통,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정당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중대하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크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뭐 포기할 것인지, 거의 그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형식적으로 공청회도 없이 어떻게 하냐니까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심적 합의 구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생각 들고요. 최근에 그 대전시가 그 엑스포 과학공원 내에 그 시설을 이제 입지시키는 게 있었어요. BIS나 사이언스 컴플렉스 말씀. 예, 사이언스 컴플렉스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민적 합의, 시민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 이사회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답변은 맨날 반대하는 사람만 반대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한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대전시의 그 소통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랄까요? 그게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어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 다음에 시민의 어떤 여론을 통한 어떤 단합된 그 사업 추진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공무원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나 구상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구조는 연구소나 뭐 아니면 전문 기관들 외부 그 용역 그 기관 뭐 이런 데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내놓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용역이 발주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런 구조 자체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민적 합의나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다고 하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고 비효율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효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그 시민적 합의 절차 과정이 이미 이제 지나갔는데 뭐 바로 이제 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어떤 식의 그 합의 과정이 있겠죠. 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최근 들어서 대전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유성 복합터미널도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대전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소송으로 가서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엑스포 과학공원이 철거 지연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이언스 컴플렉스 추진이 강행되는 사이언스 컴플렉스 추진도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도시철도 2호선은 뭐 의견 들어도 내내 그러니까 임기 중에 결정하겠다. 뭐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생태습지 도안지구 조성 사업도 여러 가지 반대도 있지만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사업마다 중요 이슈마다 대전시에서 시민적 합의나 절차적 타당성을 준수하려는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뭐 쭉 지금 열거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전부 다 맞습니다. 예. 그 뭐 어느 하나 제대로 시민적 합의를 거친 것이 없고요. 또 이제 시민적 합의 이외에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그 지금 대전시가 추진해서 보는 공적 성격인데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성 복합터미널 논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 대기업 지역의 향토기업 염두에 둔 조처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이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차장님하고도 작년에 굉장히 그 문제 가지고 많이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과학벨트 원안을 폐기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수정안을 만들다 보니까 사이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2,500억이 투자된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500억 내용을 보게 되면 500억은 국비고 2,000억은 민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20%는 국비가 담당하고 80%를 민자가 를 통해서 한다는데, 그럼 민간이 투자할 때 장사 안 되면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철저하게 민간 상업적 목적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다만 시민들한테 수정안이 좋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거를 크게 뻥을 튀어놓은 거지 보게 되면. 그러나 실제 이게 사이언스 컴플렉스라는 것이 어떤 그 민간 공공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규모 이런 쇼핑몰이 들어온다라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게 제대로 지금 대전시의 미래와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개인의 정치적 어떤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로 해서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보게 되면 그 누가 뭐래도 여러 가지 많이 논란거리가 있고,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결정한다는 것은, 만약에 후임 시장 이것이 지금 후보들은 다 다음 인선 6개월 넘기라고 그러는데 후임 시장 결정돼 저걸 만약 번복하려고 얼마나 또 혼란과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에서 좀 더 어떤 그 공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또 민주화된 대전시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여러 개 사업을 짚어서 얘기를 해서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뉴스의 중심에 사이언스 컴플렉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사회에서 반대 이사들 뭐 의견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고 있다라든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학벨트 수정안과 이게 관련이 있는데요. 과학벨트 수정안의 핵심이 그 IBS를 엑스포 과학공원 안에 들여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들여오면서 그 IBS뿐만이 아니고 사이언스 센터를 그 안에 그 건립을 해서 과학기술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에서 사업이 명분이 그거였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국비 500억에 민자 2,000억을 투자해가지고 2,5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타당성 또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연구 용역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는데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27일 날 이사회에서 이사들한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추진하는 것들을 동의받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떤 자료들이 사전에 배포되거나 자료집이 나눠진 것들이 아니고요. 단순히 와서 그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영상으로만 보여주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는, 시민들이나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이 시설에 민간 투자 부분이 있는데 민간 투자 부분의 80%가 상업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3D 영상관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상업화될 수 있는 관련 시설들인 거죠. 그럼 거의 모든 시설들을 상업시설로 한다는 건데, 결국 그런 그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들이 아니냐. 과학공원을 상업시설화 하기 위해서 IBS에 땅을 내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럼 이런 이제 비판을 저 받고요. 말씀 도중에 언뜻 생각나는 지난번 롯데하고 MOU를 맺어서 체결했던 그 사업의 연장선에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롯데가 하고 싶지 않았던 테마파크는 없어지고 롯데가 하고 싶었던 상업공간만 남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국비 500억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사실 국비가 1원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500억을 가져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성격을 보니까요. 과학기술공제회에 기금 500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과학기술공제가 어떤 조직이냐면요. 과학기술자들의 뭐 노후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적립하고 복지 사업을 하는 그런 그 기금입니다. 수익 발생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자 수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공제에서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지 않냐. 우리 뭘 내놔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연구단지 안에 있는 골프장 운영권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 이제 이르는데.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전시에서는 어차피 그거는 대전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돈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접근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의 확보라는 원천적인 어떤 그 과학벨트 수정안의 원천적 조건이었던 부분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검토돼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은 행정정보라고 할까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지금 간헐적으로 이제 관심 가지신 분 그중에서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만 알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대전시에서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가 1%도 채 안 되는데 1%하고 소통을 안 하면 100%가 안 한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일반 시민들은 그 정보에 접근도 어렵고요. 또 생업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알기가 어렵죠. 오히려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록 소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시민과 소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얘기를 보게 되면 마치 시민사회단체하고 소통을 하면 전체 시민하고 만나지 않는 거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니까 의견을 무시하겠다라고 하고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그 밀실에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시민적 불신이라든지 갈등을 초래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는 대전시 행정력 이상 있나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전시의 행정 대처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최근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유치가 중도위에서 무산된 격이 됐거든요. 뭐 이제 다시 또 추진하겠다. 근데 그때 시민적 합의나 공론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타당성이 존중되고 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이제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의견 나올 만한 의견은 모두 다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매듭을 지켰다. 임기 내에 하시겠다는 게 현 그 민선 5기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일부 시민이나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는 노선 선정의 문제부터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따름입니다만 민선 5기에서 마무리 짓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다음 6기로 넘겨서 효율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기회를 좀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도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차장님부터. 글쎄요, 그 모든 행정들을 보면은 좀 시간에 너무 쫓기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빠른 것 같지만은 결국 뒤돌아서 보면은 더 늦거든요. 항상 보면요. 우리가 뭐 단편적 예가 엑스포 과학공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민선 4기 때 엑스포 과학공원 관련해서 사업을 결정을 했었죠. 사업을 결정했는데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게 시간에 쫓겨서 임기 내에 이걸 결정해서 뭐 후임 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물론 어떻게 보면 뭐 타당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또 시기에 쫓겨가지고 무리하게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 대전시가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 겸 뭐 공청회를 했었죠. 대전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들이 다 나왔거든요. 각 지역별로. 뭐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뭐 몇 명 모이지도 않았고요. 그런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을 그렇게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저는 좀 충분한 시간을 놓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특히 이제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라는 걸 통해서 지금 저 의견을 모으고 있고 상당히 많은 대전 시민들이 고가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론조사하는 그 여론조사 그 설문지를 봤어요. 이거는 정말 여론조사 설문지에 ABC도 모르는 그런 설문지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딱 들었을 때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시장 후보로 누구 지지하느냐 이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 내용은 바로 뭐냐면 고가 방식과 이를테면 노면 방식의 장점과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압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그걸 잘 어떻게 압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전문가들 서로 장단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뭐를 선택하겠다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선택을 물어보는 것 자체는 이거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는 뭐 전체 시민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고가 방식을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결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심도 있는 복합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툭 던져가지고 설문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도 전화로 인터뷰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가 방식이 무엇인지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것이고 노면 방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방법론으로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그 고가화로 건설이 된 대구인가요? 거기를 그 시민들이 가는 것 같아요. 갔다 보고 오셔서 이제 관람 후기도 쓰시고 뭐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 시에서 가는 거는 안 갖고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단체 차원에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다녀오는 것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시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단체 분들이나 관련 그 활동하신 분들이 다녀오시는 건데요. 뭐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회원의 회비가 아닌 100% 지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죠. 그런 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그 형태의 어떤 여론 수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대전시 공무원들께서 시정에 전념하시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저희가 비난하거나 그분들한테 딴지를 걸 생각은 주어도 없고 이러한 그 중요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적어도 찬성과 반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 이루어질 대규모 사업들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들이 민선 6기에서도 있을 수 있고 민선 7기에서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들을 수 있으실까요? 저는 1차적으로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특정 공무원분들만 가지고 계시고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환상적 장밋빛만 던져주고 시민들한테 선택하라. 그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개된 정보 속에서 여론이 좀 수렴되고 그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예,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했던 그 이제 유니온 스퀘어 문제를 조금 제가 제 뜻을 정리를 하면 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차장님 의견 다룰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대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3개의 프리미엄 아울렛몰이 있는데 제 4의 프리미엄 아울렛몰이 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명확하게 프리미엄 아울렛몰로 정의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신세계 단독으로 추다는 것이 아니고 신세계와 사이몬이 50대 50 정도의 투자 비율을 유지해서 확실하게 외국의 자본이 온다고 한다면 대전에 이런 제4의 프리미엄 아울렛몰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일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유니온 스퀘어와 같은 대규모 쇼핑몰이 대전에 들어오는데 그 업종이라든지 그 안에 운영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 있고 또 그 부분부터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그 부분은 예. 저도 뭐 일부 동감을 하는데요. 예. 정말 국제적으로 누구나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만을 취급한다. 지역 상권하고 정말 충돌이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그런 브랜드로만 채워진다면 예를 들어서 100대 명품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로만 채워진다면은 크게 충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갖고 그 있습니다. 유니온 스퀘어의 해법도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을 잘 간추려 보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두 분이 마지막으로 유니온 스퀘어 문제가 됐든 대전 시정 전반에 걸쳐서이든 하실 말씀 있으면 한 30초씩만 해주시죠. 예. 저 민선 오기가 끝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내 임기 중에 뭐 하겠다라든지 내가 추진해왔던 내 임기 중에 끝을 내고 넘기겠다는 것보다는 갈등과 논란이 있는 것은 다음 기로 넘기고 있는 사업을 조용하게 마무리하고 더 이상 시민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좀 완전한 정보 공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 시민적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기대와 우려도 또 동시에 받았던 유니온 스퀘어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중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중도위 부결을 계기로 대전시 행정능력에 이상은 없는지 관심 가진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앞으로도 시정과 국정 현안에 걸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쓰셨습니다. 그 시간이 50분이 조금 오늘은 길었어요. 오늘 좀 길었어요.